자, 세 번째는 리버풀 중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이제 형철이가 부재 중이기 때문에 형철이 얘기를 좀 더 들어보면 좋겠지만 일단은 지금 파비뉴가 바깥쪽으로 빠지는 중동 이적이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체자 우리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뭐 바이세티치도 있고 여러 중원의 조합을 통해서 만들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한 명이 더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도 많단 말이야. 맞아요. 그거 관련된 링크도 있는데 거기에서 옅은 링크입니다만 지금 좀 애매한 캘빈 필립스 얘기도 없지 않다. 네, 근데 이제 칼빈 필립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진지하게 다룰 링크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네. 어제 우리가 파리 생제르맹이랑 블라우비치 얘기했을 때도 네. 아직은 뭐 진지하게 되게 가까이 간 거 이런 거 아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캘빈 필립스랑 리버풀도 그냥 링크가 있다는 거지 지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맞아요. 일단은 파비뉴가 이제 아리티아드 쪽이랑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떠난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이번 주에 뭐 확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퍼 온 금액이 한 4천만 파운드 정도. 이제 뭐 600억이 이제 넘는 네. 금액이니까 꽤 괜찮은 금액이죠 리버풀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프리시즌 리스트에서 파비뉴가 제외가 됐고 핸더슨은 근데 이제 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리버풀 관련 영상 다뤘었던 게 이제 티파인 해체였잖아요. 티아고 알칸타라도 지금 맞아요. 바르셀로나 링크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파비뉴가 떠나게 된다면 안 그래도 형철이가 예전에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했었던 게 파비뉴의 자리에 설 수 있는 6번 롤은 무조건 필요하다. 그래서 라비아를 이제 픽을 했었던 거고. 네. 근데 파비뉴가 이런 식으로 떠난다라는 게 기정사실화가 돼버리면 이건 리버풀 입장에서 파비뉴가 뭐 못 나왔을 때의 자원이 아니라 파비뉴 자리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선수에 대한 영입이 분명히 동반이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칼빈 필립스 같은 선수인데 어쨌든 파비뉴의 얘기를 먼저 이제 조금 해보자면 파비뉴는 뭐 리버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걸 이룩하고 떠난 선수입니다. 할 거 다 했죠. 네. 그리고 거기에 주축 자원이기도 했고. 저는 제가 봤었던 리버풀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서도 굉장히 수익급 자원으로 활약을 잘했어. 내가 생각했던 리버풀 수비형 미드필더의 시작은 하만이었습니다. 하만? 네. 그거 너무 옛날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선수들을 보다가 그래도 좀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선수는 리버풀 팬들은 굉장히 안 좋아하시겠지만 마스체라노. 근데 마스체라노는 어쩔 수 없이 생각은 나. 근데 이제 리버풀 팬들 안 좋아하실 거 아니야. 네. 뭐 그거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딱 머리 남는 거는 파비뉴예요. 파비뉴 맞아요. 맞아요. 루카스 레이바. 루카스 그 레이바. 정도 있구나. 루카스는 생각이 나야지. 네. 루카스 레이바. 그리고 어쨌든 파비뉴는 한창 이제 잘할 때 로드리 파비뉴 뭐 카세미로 파비뉴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기량이 이제 좋은 선수였다. 폼도 좋았고. 근데 뭐 냉정히 봤을 때 이제 지난 시즌의 퍼포먼스는 많이 떨어진 모습이 보였었고 파비뉴가 리버풀 통산 200경기 넘게 219경기 나오면서 프리미어리그, 뭐 챔스, FA컵, 리그컵, UEFA 슈퍼컵 뭐 우승 다 할 거 다 했고 리버풀에서 이제 5년 동안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버풀이 이제 파비뉴의 장기적인 대체 후보로 평가하는 거 결국에 이제 라비아 얘기가 좀 많긴 해요. 그래서 라비아는 근데 형철이도 픽을 하고 행복해로 컨텐츠에서 나오긴 했지만 했었죠. 이 선수는 링크 안 나는 팀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스날도 링크 있잖아. 그렇죠. 아스날 그래. 링크도 있고 첼시 얘기도 잠깐 있었었고. 그래서 라비아를 좀 이제 후보로 평가는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추가적인 후보군들은 칼빈 필립스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흐라벤베르흐 여기에 이제 피오렌티나의 암라바트 얘기도 있는데 암라바트는 맨유 쪽이랑 훨씬 더 링크가 가까운 있긴 해요. 느낌이죠. 저 암라바트는 우리가 봤을 때 리그에서 활약이랑 또 저 국가대표팀 활약이랑 좀 차이가 나는 선수거든요. 보니까 투지나 이런 거는 확실하더라. 네. 그리고 지난 시즌 소튼에서도 뭐 디에슬레틱 포함해서 해외 언론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던 소튼의 선수. 올 시즌 소튼에서 누가 제일 기대되냐라고 하면은 소튼 담당 기자들이 라비아를 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좋은 재능인 것 같아. 어리잖아. 04년생인 거예요. 뭐 맨시티가 바이백을 쓸 것 같진 않고.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선수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뭐 카이스도 얘기도 있었지만 카이스는 후보군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칼빈 필립스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드리는 말씀은 사실 이 선수는 리즈 시절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네. 왜냐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리즈 시절에 잘했고 뭐 그런 부분도 요크셔 피를로. 네, 그렇지. 요크셔 피를로란 별명이 있었죠. 근데 이 선수의 이제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부상 빈도예요. 이게 최악이거든. 네. 2020, 2021 시즌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상이 아니었을 때도 못 나온 경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게 그때도 한번 제가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제가 덕현이한테 연봉 1,000만 원을 주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덕현이가 6개월 동안 본인 스케줄 때문에 회사 일을 안 해요. 그럼 나는 500만 원을 낭비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 선수 이렇게 부상을 많이 당하는 선수는 축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구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잉여 주급이 계속 나가는 거야. 아 그렇지. 근데 뭐 그런 경우 있어요. 계약에 부상으로 빠질 경우에 주급의 몇 %만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 네. 그러니까 이걸 생각했을 때 운영하는 사람은 돌아버리는 거야. 그냥 헛돈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 투자 대비 효율을 아예 못 뽑아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트랜스퍼마켓 기준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리즈에서 뛰었었던 2020-2021 시즌에 10경기 빠졌고, 그 다음 시즌 2021-2022 시즌 16경기. 사실 많이 빠진 거야. 다. 네,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16경기를 부상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부상이 아니었지만 못 나온 경기가 더 많았죠. 그래서 지난 시즌에 맨체스터 시티 트래블을 했잖아요. 근데 모든 대회 합쳐서 600분도 못 나왔습니다. 600분이면 아 이건 너무한 거지. 10경기도 안 돼. 그래. 10경기가 뭐야? 물론 부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펩이 얼마나 기용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건 알 수 없죠. 근데 일단 기용할 수 없는 상태였잖아. 네. 그 저기 죄송한데 그 연봉 1,000만 원이 높은 건가요? 네, 덕현이 형 연봉 너무 높다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형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들이 추측을 하는 거죠. 네네. 덕현이 형 연봉 1,000이나 받아? 삭감해라. 뭘 삭감해 임마! 연봉 1,000이면 얼마야? 연봉 1,000이면 한 달에 얼마예요? 100만 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실수령이 연봉 1,000이라고 생각해보면 이거 12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한 달 83만 원이네요. 아르바이트를 하겠습니다. 나가서. 네. 어디로 할 거죠? 네? 랩주정이요. 네. 아르바이트로 좀 써주세요. 네네네네. 네. 아 차라리 건바이건으로 가겠다. 네, 아니, 다른 저도 이제 찬우 형, 영주 형 같은 네네네. 그런 길을 좀 걷겠다. 연봉 1,000만 원에 이렇게 할 바에는 예. 차라리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제 파트 타임으로 이제 바꿔서 그렇게 좀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진짜 고려하신 네네네네네. 고려하신 거 아니죠? 아니 의지가 있다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얘기를 한 거지. 저는 그런 의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 칼빈 필립스가 이제 이 정도밖에 나오지 못했고 나는 이게 맨시티 팬들은 아마 캘빈 필립스에 대해서 되게 신뢰를 잃었을 거 아니야. 잃었지. 이런 상황이라면 넉넉한 이적료가 발생한다면 팔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실지 아니면 그래도 어쨌든 리버풀은 항상 잠재적인 라이벌 왜냐면 최근에 보면 맨시티 리버풀 구도였어요. 지난 시즌에 아스날이 우승 경쟁을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맨시티 팬분들의 생각은 이제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라비아가 바이백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칼빈 필립스를 올 시즌에 데리고 있고 만약에 이번 시즌도 했는데 결국 갱생이 안 돼. 그러면 이제 다음 시즌에 로드리의 그런 약간 장기적인 대체자 역할로 라비아의 성장세를 보고 데려오는 옵션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맨시 선택에 따라 좀 달린 것 같은데 냉정하게 봤을 때 지난 시즌에 그런 경기 출전 횟수나 부상 빈도 폼만 놓고 보면은 필립스 만약에 적절한 가격이 온다면 팔아도 뭐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게 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선수 자체가 애매하게 된 것 같은 게 리버풀 팬들도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맨시티 팬들은 좋은 금액이면 팔리는데 찝찝하기도 하다. 근데 데리고 있자니 애매하다. 약간 계륵같이 것 같아. 그래. 왜냐면 경기에 나오질 못하니까.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칼빈 필립스보다 조금 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던 게 벤피카의 플로렌티노 루이스. 어쨌든 최고 레벨 수준의 홀딩 미드필더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파비뉴를 대체하는 건데. 물론 지난 시즌 폼이 안 좋았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또 그런 거 있다. 냉정히 플로렌티노 루이스라는 선수가 파비뉴만큼의 뭔가 족적을 지금 남긴 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왜냐면 어쨌든 포르투갈 리그에서 뛰고 있고. 아니 파비뉴는 좀 잘했어. 근데 이 리버풀 팬들은 그런 거야. 아니 이 파비뉴 어쨌든 정말 탑급 미드필더라고 거론됐던 선수를 대체하는 건데 근데 플로렌티노 루이스를 그냥 득점감으로 생각하고 데려온다고?에 대한 그런 불만의 목소리는 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급 차이가 너무 난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유지되면서 어린 선수를 데려온 다음에 오버랩을 시키는 게 아니라 대체로 이렇게 되는 거는 마치 예전에 아스날 팬들이 거기에 좀 분개했었어요. 뭐요? 비에이라 내보내고 파브레가스로 대체한다고 그랬을 때 그때 아스날 팬들이 이게 말이 되냐. 월드 클래스의 미드필더를 이적시킨 다음에 저 파릇파릇 어린애로 대체.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증명을 하긴 했거든. 그렇죠. 비에이라는 유베로 간 다음에 폼이 좀 떨어졌고 이전 같진 않았고 맞아요. 세스크는 그때 당시에는 유베로 오히려 그때 에메르송이랑 같이 있었던 중원을 파브레가스가 무너뜨렸으니까. 저는 진짜 파브레가스 처음 나왔을 때 나 57번 유니폼이 있었다니까. 난 진짜 센세이션 그 자체였어. 물론 그때도 세스크의 한계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어. 얘는 뒤에서
너무 치워줘야 된다. 그러니까 중원의 밸런스가 뭉개지지 않냐. 그러니까 조금 더 앞쪽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친구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게 뭐 좀 종류는 다르지만 파비뉴가 나간 다음에 데려오는 선수가 너무 좀 이제 미래를 봐야 되는 선수라면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 좀 아쉬울 수 있죠. 네. 그래도 뭐 어쨌든 그러니까 루이스가 벤피카에서 잘한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엔소랑 같이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둘 사이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뭐 어쨌든 이 선수가 지금 바이아웃으로 얘기되고 있는 게 1억 300만 파나 1,700억 정도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비싸다. 비싸지. 와, 진짜 비싸다. 엔소도 비쌌잖아. 근데 이제 리버풀이 어쨌든 작년 여름에 누네스 건으로 인해서 벤피카랑 굉장히 좋은 거래를 또 한 차례 했기 때문에 두 구단 사이에 뭐 사이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사실 이적하는 데 있어서 구단과 구단 간의 그 커넥션의 사이도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리버풀 벤피카는 뭐 큰 무리가 없다. 그래서 뭐 이걸 통해서 뭐 루이스의 몸값을 낮출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이제 뭐 스탯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플로렌티노 루이스는 파비뉴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여론도 분명히 있지만 이 선수가 결국에는 빅리그 검증이 아직 안 된 데다가 직전감으로 기용하는 데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파비뉴의 대체자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많은데 얘는 무조건 데려와야 된다. 얘 픽이다. 라고 할 만한 선수가 좀 애매한 게 지금 리버풀 상황이죠. 방금 끼지 않았어요? 이건 네. 갑자기 뭐지 그랬네. 혹시 주훈이 형인가요? 근데 이렇게 하다 이게 바로 이게 이렇게 그렇군요. 네. 저는 이 선수는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저금액을 투자하고 데려오기. 왜냐하면 엔조는 월드컵에서 봤잖아. 그쵸. 엔소는 물론 잘했고. 솔직히 얘기하면 월드컵에서 봤다고 치더라도 나는 그거는 리스크 안고 데려왔다고 보거든요. 근데 배팅이 된 거지. 근데 얘는 모르겠어요. 비싸. 그러니까 가격만 적절선으로 유지가 되면은 저는 데려와서 한번 써볼 만한 자원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뭐 어쨌든 이 선수도 뭐 압박 스탠스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인 빌드업 상황에서의 그런 패스 관여나 이런 부분이 어쨌든 포르투갈 리그에서 뛰는 동안에 꽤 좋은 수익급 자원이라고 평가를 받았었고 그리고 그런 수비적인 그 이제 요소들 뭐 이제 태클, 인터셉트 이런 게 리그에서 뭐 2, 3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수비적인 부분이 어쨌든 중요하잖아요. 수비형 미드필더는. 그래서 괜찮은데 1,700억을 투자해서 데려올 거는 아니죠. 바이아웃을 다 지불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